미리미리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간 생명까지 앗아가는 혈전. 그렇다면 우리 몸에 혈전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려운 혈전. 그렇다면 혈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 그 방법을 찾던 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문자 한 통.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혈전 때문에 고민이라는 제보자를 찾아 경기도 용인으로 향했다. 미리미리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간 생명까지 앗아가는 혈전. 그렇다면 우리 몸에 혈전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을 알려줄 최명훈 내과 전문의. 보통 혈전이 용해되면서 나오는 D-다이머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혈전 유무나 양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발목을 보면 혈전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목으로 혈전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몸에 혈전이 많이 쌓이면 순환이 되지 않아 통증이나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발목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확인하면 간접적으로 혈전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발목이 유연하다는 건 종아리 근육을 잘 사용해 정맥 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뜻. 때문에 발목 유연성 정도를 보면 혈전이 쌓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발목의 유연성 정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각도기 중앙에 발목을 90도 오게끔 놓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뻗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뻗어서 각도를 측정합니다. 여기 보면 PD님은 이제 20도의 각도가 나오죠. 그런 다음 반대로 최대한 젖혀서 각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발목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뻗은 각도와 위쪽으로 세운 각도의 차이를 보면 혈전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각도의 차이가 60도 이하라면 혈전이 쌓여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발목 각도의 차이가 60도 이하라면 혈전이 쌓여 발목 유연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 발목 유연성 정도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벽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띄우고 발바닥을 위치시킨다. 그대로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서 무릎이 벽에 닿으면 발목이 유연한 것인데 이때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만약 무릎이 벽에 닿지 않고 뒤꿈치가 떨어진다면 발목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만약 한쪽 팔과 다리가 자주 붓고 통증이 느껴지거나 기침을 할 때 가슴 통증과 숨가쁜 증상이 동반되고 특별히 앓는 질환이 없는데 열이 나면서 식은땀이 흐른다며 혈전으로 인한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려운 혈전. 그렇다면 혈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 그 방법을 찾던 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문자 한 통.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혈전 때문에 고민이라는 제보자를 찾아 경기도 용인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MBN 청기술팀에서 나왔는데 네네. 혹시 변세령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혈관 건강이 악화돼 혈전이 쌓일까 고민이라는 변세령 씨.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복용한 지 벌써 10년째에 접어들었다는 그녀. 하지만 최근 약의 개수가 더 늘고 말았다는데 10년 전에 당뇨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받고 좀 있다가 또 고지혈증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때 그 당시는 정말 이게 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 우리 가족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또 나름 잘 한다고 하는데 해가지고 엄청 조금 놀랐었어요. 3개월 전 고지혈증 진단과 함께 기존에 복용하던 당뇨약에 항응고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되며 혈전에 대한 위험이 커져 만감이 교차한다는 변세령 씨. 생각해보면 몸은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데 몸에 멍이 잘 드는데 나는 그게 그냥 여느 사람들도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멍 드는 게 이게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쥐도 잘 나요, 발에. 다리에도 나기도 하고 발에도 나기도 하고. 무슨 굵은 혈관이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그 혈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 혈전이 생기면 걱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서 그것이 나를 침범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며 혈전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세령 씨. 혈액 정체를 막기 위해 꾸준히 운동도 하고 채소 위주의 식습관 개선과 더불어 난생처음 건강 보조식품까지 챙겨 먹으며 혈전 관리에 힘쓰고 있었지만 별다른 차도는 없는 상태였다. 내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은 자꾸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죠. 언제 덮칠지 모르는 혈전의 위협에 고민이 많다는 변세령 씨. 왜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도 혈전은 계속해서 쌓이고 그녀의 혈관 건강은 나빠져가는 것일까? 전문가들과 함께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변세령 씨의 경우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오래 앓고 계셨다고 하니 그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데 그것들이 오히려 혈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변세령 씨의 혈관 건강 관리법이 잘못됐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확실한 문제점 확인을 위해 그녀의 하루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본격적인 아침 식사 준비에 나선 변세령 씨. 당근과 사과를 갈아 만든 주스에 토마토 한 개를 썰어 올린 샐러드, 하루의 에너지원이 되줄 빵 한 조각까지. 보기만 해도 훌륭한 건강식이 등장했다. 그런데 첫 끼로 사과 당근 주스, 샐러드, 빵을 드시고 계시네요. 사실 이 식단은 과하지 않고 건강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식사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거든요. 그러고 보니 어느덧 12시가 가까워져가는 시간. 하루의 첫 끼니를 챙기기엔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아침 겸 점심하고 그다음에 저녁하고 해서 하루 두 끼를 먹어요. 이것저것 아침에 준비하고 뭐 어쩌다 보면 점심 때가 되게 되고 점심 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아점밥 먹고 저녁 먹고 그러면 딱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31.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바쁘다는 이유로 밥보다는 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늦은 아침 식사와 혈전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침을 걸러서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 몸은 활동에 필요한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코르티졸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체내 코르티졸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면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축적돼서 혈전이 더 빠르게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전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아침은 체내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으로 아침 식사를 걸러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내 코르티솔 호르몬 농도는 더 높아져 혈전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혈전으로 인한 죽상동맥 경화증 발병 위험이 74.6%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혈전 발생의 위험이 높다면 가볍게라도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평소 섭취해온 차 역시 혈전을 쌓이게 만들었다는데 양파 껍질과 돼지 감자, 여주를 차로 끓여 물 대신 섭취해온 변세령 씨. 하지만 이 식재료들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수분 배출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체내 수분을 고갈시켜 혈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는 하루 2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그날 오후 TV를 시청하던 변세령 씨.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카메라 밖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손에 뭔가를 쥔 채 다시 등장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인데 역시나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사실 저렇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재환 전문의가 우려했던 점은 다름 아닌 마사지? 제가 고지혈증이 있다 보니까 쥐가 많이 나서 그 쥐날 때 이 마사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사지 건도 약하게 하면 뭔가 시원하지 않아서 제일 강하게 세게 해야 시원하고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마사지를 선택했다는 변세령 씨.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도대체 마사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건강한 사람의 경우 마사지를 하면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으로 인한 혈전의 위험이 높다면 마사지가 오히려 큰 위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가 혈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유발한다? 마사지는 혈관벽에 붙어있는 혈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도 높은 마사지는 혈전을 혈관벽에서 떨어뜨려 혈관을 타고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로 향하는 동맥을 막게 되면 장기가 괴사하는 등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혈전은 위험성이 있다면 강도 높은 마사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전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강도 높은 마사지.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혈전의 위험성이 있거나 혈전으로 인한 색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안마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해외에서는 심정맥 혈전증을 앓고 있던 72세 여성이 남편에게 마사지를 받은 후 떨어져 나온 혈전이 폐로 향하는 혈관을 막아 폐색전증이 발병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따라서 혈전의 위험성이 있다면 마사지 대신 38도 이하의 온수에 10분간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루가 저물고 취침 준비에 들어간 변세령 씨.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하는 일이 꼭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전기장판을 켜는 것. 겨울이 돼가지고 추우면 저는 제 다리가 쥐나서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판을 여름에도 틀고 자지만 겨울에는 아주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내 생활 필수품처럼 생각하고 아주 그냥 그것도 약하게 해놓고 자면 안 돼. 뜨겁게 해갖고 따끈따끈하니 하고 자야지 좋거든요. 혈액순환을 위해서라도 전기장판을 켠 상태로 숙면을 취한다는 변세령 씨. 그런데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이 오히려 혈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필수품인 전기장판이 혈전을 유발한다? 전기장판이 혈전을 유발하는 이유는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서서히 실내 온도를 증가시키는 난방과 달리 전기장판은 열선을 통해 순식간에 온도를 높이는데요.
이런 전기장판의 온도는 체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기장판 때문에 한 번 높아진 체온은 자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자는 동안 탈수로 이어질 수 있고 혈액 흐름을 느리게 하게 되어 혈전 생성이 조장될 수 있습니다. 혈전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보온의 전기장판. 따라서 전기장판은 취침 바로 직전에 켜놓고 온도를 맞춘 뒤 잠에 들 때 끄고 자는 것이 혈전 관리는 물론 숙면에도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나름대로 집안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긴 했지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전의 위험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변세령 씨. 그녀의 고민 해결을 위해 유지호 운동 처방사가 떴다. 실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홈트레이닝을 자처하고 있다는 그가 소개해줄 혈전 제거 맞춤 운동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시간에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운동인데 네네. 그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어렵지 않아요. 진짜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먼저 어려우면 못해. 어려우면 못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천천히 45도 그리고 콩. 천천히 45도 콩. 요거를 우리가 3분간 빨리 할 건데요. 자, 빠르게 콩콩콩콩콩 해서 소리가 날 거예요, 어머니. 네, 네. 그렇죠. 우리 뼈하고 뼈 소리가 나죠? 콩콩콩콩. 그렇죠? 네, 네. 네, 그 소리가 나면 돼요. 발끝을 치는 소리와 함께 요동치기 시작하는 허벅지 근육.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체 전체를 자극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데 어머니 이렇게 발을 톡톡톡톡 치게 되면은 네. 실제로 우리 발 아래쪽에서 열이 올라와요. 네, 네. 열이 발생되면서 우리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 하지 쪽에 몰려 있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올 수 있도록 얘가 톡톡톡톡 주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동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얼른 보기에는 엄청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쉬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아파요. 실제로 좀 열도 좀 많이 나시고 네, 네. 응. 네, 땀도 좀 나시고. 땀나 진짜로. 아, 땀 나요? 네, 네. 발끝치기는 한 번에 3분씩 하루 2회 시행해주면 되는데 발끝치는 속도를 점점 늘려가면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혈전을 녹이는데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네, 어머니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어머니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네. 어머니 이렇게 한번 누워볼게요. 네. 네, 어머니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한번 들어주시고요. 나란히.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다리는 천천히 올려주세요. 다리를 쭉 뻗으셔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어머니 손하고 발을 털어주세요. 손끝하고 발끝을 탈탈탈탈.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 딱 1분간입니다. 팔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들어 터는 동작을 반복하는 모관 운동은 중력에 저항함으로써 혈액의 이동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 이때 머리를 살짝 들어 배꼽을 보며 팔다리를 털어주면 운동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 실제로 우리 몸에는 모세혈관이 51억 개나 존재해요. 네, 그 51억 개들에 우리가 진동을 시켜서 혈액순환이 좀 더 원활하게 잘 돌 수 있는 그리고 어머니 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는 네.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관 운동은 취침 전 약 1분 정도 반복해주면 혈전 제거는 물론 숙면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